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도 박은혜 씨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갑고 적막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장성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서예 수업에 나가는 것이 은혜 씨의 유일한 외출이자 작은 낙이었다. 먹향기 그윽한 복지관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고 화선지에 마음을 담을 때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젊었을 적 고왔던 얼굴에는 자애로운 잔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눈가에는 깊은 외로움이 그늘져 있었다. 손에는 늘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낡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그녀의 오랜 버릇이자 그리움을 달래는 작은 의식이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함께 서예를 배우는 김영감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은혜 씨의 눈길을 끌었다. 김영감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김영감님, 뭐가 그리 재미있으셔요? 은혜 씨의 물음에 김영감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이거요? 은빛 만남이라는 앱인데 우리 같은 노인들끼리 친구도 만들고 말벗도 하는 곳이요. 박 여사도 한번 해보시오. 심심풀이로 아주 그만이요. 은혜 씨는 망설였다. 평생 기계와는 담을 쌓고 살았고 스마트폰은 딸 수연이가 사준 것이었지만 전화나 문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자판을 누르는 것도 버거웠다. 제가 뭘 할 줄 알아야지요. 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 에이, 별거 아니요. 수연이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금방 배우지.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좀 하고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 법이요. 그날 저녁 은혜 씨는 주말에 집에 들른 딸 수연에게 슬쩍 은빛 만남에 대해 물었다. 수연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라면서도 엄마가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앱을 설치해주고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엄마, 근데 이런 앱은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아무나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딸의 걱정 어린 당부에도 은혜 씨는 어쩐지 조금 설레는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어색하게 앱을 들여다보던 은혜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었다. 취미는 서예,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짧게 적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성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님. 프로필을 보고 조용히 서예를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 깊어 메시지 드립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자신을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은퇴한 사업가이며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곧 한국에 돌아와 정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별다른 것도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강민주는 은혜 씨의 서예 취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은혜 씨는 그의 세심함과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강민준과의 대화는 은혜 씨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인사를 보내왔고 은혜 씨가 좋아하는 시를 찾아 보내주기도 했다. 그녀가 젊은 시절 문학소녀였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은혜 씨의 글에는 맑고 깊은 샘물 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그의 칭찬은 은혜 씨의 잊고 지냈던 자존감을 어루만져 주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듣지 못했던 섬세한 감탄이었다. 은혜 씨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준 씨야말로 말씀을 참 예쁘게 하세요. 덕분에 제가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서툰 타자 실력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답장을 보냈다. 오타가 날까봐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전송 버튼을 눌렀다. 강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지내왔다는 것,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 그의 이야기 속에는 은혜 씨가 느끼는 외로움과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혜 씨는 그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은혜 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마치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은혜 씨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친구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어떤 기대감이 그녀의 뺨을 살짝 붉게 물들였다. 가끔 그와 전화통화를 할 때면 그의 중후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스마트폰 너머로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듯했다. 그는 은혜 씨의 건강을 염려했고 사소한 일상까지도 세심하게 챙겼다. 은혜 씨,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별거 있나요? 그냥 김치에 밥 먹었지요. 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또 요리 솜씨가 제법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 은혜 씨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잊고 지냈던 웃음이었다. 그의 존재는 텅 비었던 은혜 씨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어느 날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은혜 씨,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돈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500만 원 정도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고 한국 가면 이자까지 쳐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은혜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은혜 씨는 순간 망설였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깊어진 상태였고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의 간곡한 부탁과 은혜 씨밖에 없다는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랴. 곧 한국에 올 사람인데. 은혜 씨는 남편이 남기고 간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찾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강민준 씨 사업 자금이라고 메모하며 어쩐지 자신이 그의 중요한 일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마저 느꼈다. 민준 씨, 방금 돈 보냈어요. 부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은혜 씨는 제게 천사 같은 분이세요. 그의 감사 메시지에 은혜 씨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후로도 강민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투자처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서류 처리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다양했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졌다. 은혜 씨는 자식들 몰래 모아두었던 적금과 보험까지 해약하며 그에게 돈을 보냈다. 가끔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돈을 보낸 후 연락이 잠시 뜸해질 때면 은혜 씨의 마음속에도 희미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강민주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다정하고 애틋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은혜 씨,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 마음을 몰라주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저는 오직 은혜 씨와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서운함이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 은혜 씨는 금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저렇게 진심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딸 수연은 엄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통화가 잦아졌고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일이 많아졌다. 가끔 엄마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가 싶다가도 어느 날은 깊은 시름에 잠겨 보이기도 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하세요? 수연의 물음에 은혜 씨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다, 그냥 복지관 친구랑.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엄마의 통장에서 큰 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액수가 심상치 않았다. 엄마, 이 돈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연의 추궁에 은혜 씨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왜 남의 통장을 함부로 보니? 내가 내 돈 쓰는데 네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혹시 이상한데 돈 쓰신 거 아니에요?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믿을 만한 사람한테 투자한 거다. 은혜 씨는 완강했다. 수연은 엄마가 혹시 로맨스 스캠 같은 것에 빠진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엄마는 좀처럼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딸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연은 답답했지만 섣불리 다그칠 수도 없어 속만 태웠다. 한편 강민주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은혜 씨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속삭였다. 은혜 씨,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은혜 씨에게 달려가 청혼할 겁니다. 남은 인생, 은혜 씨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함께 살 아담한 집도 이미 봐두었습니다. 정원이 예쁜 집이에요. 은혜 씨가 좋아하는 꽃을 가득 심을 수 있게요. 그의 달콤한 미래 약속은 은혜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는 황혼에 찾아온 이 믿기지 않는 사랑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와의 행복한 노후를 상상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주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국 정착 자금 일부가 조금 부족하네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비행기 표를 끊고 은혜 씨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은혜 씨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도 부족할 만큼 큰 액수였다. 은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집 한 채뿐이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민준 씨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은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이 그와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 날,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집 담보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창구 직원은 은혜 씨의 초조한 모습과 큰 금액의 대출 신청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혹시 이 돈 어디에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저희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행 직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혜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대출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그 사이 은행 직원은 몰래 수연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수연은 과거 엄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미리 연락처를 남겨두었었다.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수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구나. 수연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고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연의 다급한 외침에 은혜 씨는 깜짝 놀라 딸을 돌아보았다. 수연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돈 그 사람한테 보내려는 거죠? 그 사람 사기꾼일지도 몰라요. 수연은 엄마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은혜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비난에 당황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은행 로비에서 모녀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수연은 엄마를 겨우 설득해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밤 수연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엄마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엄마의 스마트폰을 열었다. 강민준과의 대화 기록, 그가 보낸 사진들, 송금 내역,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강민준이 보냈다는 사업계약서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보니 전혀 다른 회사의 오래된 계약서 양식이었다. 그가 자신이 머문다는 시애틀의 아름다운 집이라며 보낸 사진 역시 유명 건축 잡지에 실린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한 계좌 중 일부는 이미 다른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통장이라는 정보까지 찾아냈다. 수연은 IT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밤새 모은 증거들을 엄마 앞에 내밀었다.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보낸 사진들, 서류들 전부 다 가짜예요. 엄마가 돈 보낸 계좌도 대포통장이래요. 은혜 씨는 딸이 내민 자료들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네가 뭘 잘못한 거다. 그럴 리 없다며 격렬하게 부정했다.
강민준과의 행복했던 기억, 그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두려웠다. 아니야,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럴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은혜 씨는 아이처럼 절규하며 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차갑고 명백한 증거들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수연은 울먹이며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제발, 저도 엄마가 상처받는 거 싫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은혜 씨는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그의 채팅 앱 계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순간 은혜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 그리고 황혼에 찾아왔다고 믿었던 진실한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에 휩싸인 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수연은 그런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한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집은 모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연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엄마 곁을 지켰다. 죽이라도 끓여 먹이려 애썼고 밤에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엄마는 순수하게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수연의 따뜻한 위로와 지극한 간병에도 은혜 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당했는지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함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연은 엄마를 대신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같은 로맨스 스캠 피해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솔직히 희박합니다. 희망마저 꺾인 듯한 말에 수연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엄마 앞에서 애써 덤덤한 척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주 조금씩이지만 은혜 씨는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수연이 억지로 끌고 나간 산책길에서 햇볕을 쬐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주 잠깐이지만 과거의 평온함을 느끼기도 했다. 여전히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고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하지만 딸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은 그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수연은 엄마의 스마트폰에 보안 앱을 설치해주고 금융사기 예방 교육 자료를 함께 보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은혜 씨는 마지못해 배우기 시작했지만 점차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스며들던 날이었다. 은혜 씨는 망설임 끝에 복지관 서예 수업에 다시 나갔다. 오랜만에 맞는 먹향기가 어색하면서도 편안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화선지에 첫 획을 그었다. 아직 마음의 상처는 깊었지만 붓끝을 따라 흐르는 먹물처럼 슬픔도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던 은혜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자식에게도 말 못할 고민, 외로움,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새로운 인연에 대한